오늘 밤도 잠이 오지 않는다. 오늘도 이 시간이 왔다. 시계는 새벽 1시 27분. 침대에 누운 지 2시간이 넘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머리만큼은 지금 막 깨어났다는 듯 생생하다. 눈을 감으면 더 심해진다. 어둠 속에서 머릿속 스크린이 켜지고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재생되기 시작한다. 처음엔 오늘 하루가 스쳐 지나간다. 출근길, 점심 메뉴, 동료와 나눈 대화. 별일 없는 평범한 하루.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다. 머릿속이 점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한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2년 전 회식 자리였다. 금요일 저녁이었다. 회사 근처 삼겹살집. 다들 취기가 오르고 분위기가 좋았다. 나는 그때 한창 승승장구하던 때였다. 프로젝트도 잘 풀리고 팀장님한테 칭찬도 받고 그래서 좀 들떠 있었나 보다. 김대리가 술을 따르러 왔을 때 나는 가벼운 농담을 던졌다. 김대리님, 요즘 주식하신다며? 아, 조심하셔야죠. 빚내서 하는 건 아니시죠? 웃으면서 한 말이었다. 다들 웃었다. 그런데 김대리의 표정이 순간 굳는 걸 봤다. 0.3초의 미세한 경직. 눈빛이 흔들렸다. 바로 웃음으로 덮었지만 나는 봤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다. 아니, 못 본 척했다. 취했다는 핑계로, 분위기 좋았다는 핑계로. 지금 이 순간 침대 위에서 나는 그 장면을 다시 본다. 김대리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빚을 지셨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던 대화였다. 김대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재미있어 보여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이불을 뒤집어 쓴다. 그래도 그 장면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 김대리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무너진 표정이 계속 재생된다. 월요일에 사과하려고 했다. 그런데 김대리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인사했다. 괜찮다는 듯이. 그래서 나도 그냥 넘어갔다. 진짜로 괜찮았던 걸까? 아니면 김대리가 어른이어서 넘어간 걸까? 다음은 고3 겨울이 떠올랐다. 12월 어느 추운 날, 입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수시로 합격했다.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나도 기뻤다. 그날 저녁 절친 준수한테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울먹이는 것 같기도 했다. 나 떨어졌어. 그 순간 나는 5초 정도 침묵했다. 5초. 그 5초 동안 내 머릿속에선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다. 준수가 떨어졌으면 내 합격 소식은 언제 어떻게 말하지? 오늘은 아니지. 언제가 적당할까? 일주일 뒤? 한 달 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괜찮아. 재수하면 되지. 너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위로가 아니었다.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한 말이었다. 준수는 짧게 응, 고마워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날 밤 SNS에 합격 소식을 올리지 않았다. 괜히 준수가 볼까봐.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긴다. 진짜 배려는 그 5초를 주지 않는 거였다. 진짜 배려는 떨어졌어라는 말을 들은 순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친구의 슬픔에 먼저 반응하는 거였다. 베개를 뒤척인다. 자세를 바꿔본다. 옆으로 눕고 다시 천장을 본다. 소용없다. 준수는 지금 잘 지낸다. 재수해서 더 좋은 대학 갔고 지금은 좋은 회사 다닌다. 가끔 만나면 웃으면서 옛날 얘기도 한다.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그 5초를 기억하는 걸까? 기억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대학교 2학년 때 조별과제가 떠올랐다. 4명이 한 조였다. 나, 민지, 성우, 그리고 수진. 수진이는 조용한 학생이었다. 말도 별로 없고 조모임에도 자주 늦게 왔다. 한 번은 아예 빠진 적도 있었다. 슬슬 짜증이 났다. 민지도 성우도 불만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셋은 단톡방을 따로 만들었다. 수진이 빼고 우리끼리 하자. 수진이는 그냥 이름만 올려주고 발표 전날 수진이가 카톡을 보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나는 일십했다. 발표는 우리 셋이 했다. 어를 받았다. 수진이 이름도 같이 올라갔다. 그런데 그 학기가 끝나고 알게 됐다. 수진이 아버지가 암투병 중이셨다는 걸. 조모임에 늦고 빠지고 말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나는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냥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배제했다. 이불킥을 한다.
실제로 발을 구른다. 어둠 속에서 혼자. 새벽 2시. 이제 어머니 생각이 난다. 작년 여름이었나? 어머니가 전화하셨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응, 잘 지내요. 밥은 잘 먹고? 네. 요즘 엄마가 좀 외로워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시계를 봤다. 약속 시간까지 30분 남았다. 엄마, 제가 지금 나가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아, 그래.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다. 하지만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 나중은 3일 뒤에 왔다. 어머니가 먼저 다시 전화하셨을 때 천장을 본다. 눈이 뜨겁다. 어머니는 외로우셨다. 아버지는 일 때문에 자주 집을 비우시고 오빠는 해외에 있고 나는 서울에서 혼자 산다. 30분이면 됐다. 약속을 30분 늦췄어도 됐다. 그런데 나는 선택했다. 어머니보다 약속을. 새벽 2시 20분. 창밖을 본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보인다. 새벽의 거리는 고요하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든다. 왜 하필 이 기억들만 떠오르지? 나는 나쁜 일만 한 사람이 아니다. 작년에 후배가 힘들어할 때 진심으로 조언해준 적 있다. 친구 결혼식 때 밤새워서 축가 연습했다. 지하철에서 할머니께 자리 양보한 적도 있고 길 잃은 외국인 관광객 도와준 적도 있다. 분명 좋은 순간들도 있었다. 그런데 왜 머릿속은 그런 장면은 재생하지 않는가? 왜 잘한 일은 10초 만에 잊으면서 실수는 10년을 기억하는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다. 어둠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는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본 글이 떠올랐다. 뇌과학에 관한 기사였나? 유튜브 영상이었나?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더 강하게 기억한다고. 왜냐하면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실수는 곧 위험을 의미했으니까. 맹수를 피하는데 실수하면, 독이 든 열매를 구별하는데 실수하면, 부족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수하면 생존이 위협받았다. 그래서 뇌는 학습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밤마다 복습을 시킨다. 잠들기 직전 가장 방어가 허술한 그 시간에 이걸 기억해야 살아남는다고 속삭인다. 천천히 숨을 쉰다. 그렇구나. 내 머릿속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었다. 나를 지키려 했던 거다. 다시 눕는다.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든다. 나는 더 이상 동굴에 살지 않는다. 김대리에게 한 농담으로 내가 부족해서 쫓겨나지 않는다. 5초의 침묵으로 내가 맹수에게 잡아먹히지 않는다. 어머니와의 30분 통화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죽지 않는다. 나는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 천천히 숨을 쉰다. 내 머릿속에게 조용히 말한다. 고마워. 나를 지키려고 했구나. 하지만 이제 괜찮아. 새벽 2시 40분. 다시 그 장면들이 떠오른다. 김대리의 표정, 준수의 떨리는 목소리, 수진이의 카톡, 어머니의 가라앉은 목소리.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르게 반응한다. 밀어내려 하지 않는다. 싸우지도 않는다. 그저 옆에 두고 본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듯. 그래, 그때 나는 그랬어. 그리고 지금 나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 기억한다는 건 배웠다는 뜻이야. 조금 슬프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 순간의 나를 또 한 가지 깨달았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였다. 김대리는 진작 잊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 이후에도 우리는 잘 지냈다. 준수는 지금 행복하다. 그 5초가 우리 우정을 망가뜨리지 않았다. 수진이도 대학 졸업하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나 혼자 밤마다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혼자 되뇌고 혼자 후회한다. 가장 가혹한 사람, 가장 용서하지 않는 사람, 그게 나였다. 이불을 다시 덮는다. 그 실수들은 내 일부다. 부끄럽지만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 순간들을 지우고 싶지만 지울 수는 없다. 대신 그 위에 새로운 순간들을 쌓을 수는 있다. 내일 동료에게 조금 더 신중하게 말하기. 다음번엔 친구가 힘들어할 때 5초가 아니라 바로 반응하기. 앞으로는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어머니한테 먼저 전화하기.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기. 새벽 3시. 이제 조금 졸리다. 오늘 밤도 그 친구들이 찾아왔다. 과거의 실수들, 부끄러운 순간들,
후회되는 선택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들은 적이 아니라 가장 오래 곁에 있었던 친구라는 것을. 나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나를 기억시키는 거라는 것을.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거라는 것을. 혹시 당신도 오늘 밤 잠이 오지 않는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과거가 떠오르는가? 괜찮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밤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보낸다. 혼자서 뒤척이고 한숨 쉬고 천장을 보고. 하지만 이제는 알자. 그 기억들을 다루는 건 당신이라는 것을. 밀어낼 수도 안아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밤 조금은 편히 잠들길. 그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고 그 기억들에게 조용히 말해주길. 고마워. 그리고 이제 쉬어도 돼. 당신도 그 기억들도. 새벽 3시 10분. 마지막으로 눈을 감는다. 여전히 그 장면들이 어렴풋이 보인다. 김대리, 준수, 수진, 어머니. 그리고 그 순간의 나.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그들과 함께 나는 잠든다. 내일 아침 조금 더 나은 내가 깨어날 것을 믿으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될 거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면서. 오늘 밤도 당신에게 평안이 깃들기를.